UFC에서 가장 타격을 잘하는 선수로 손꼽히는 레전드 앤더슨 실바. 그는 단순히 타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에 다양한 무술 동작을 섞어 특유의 변칙성을 갖고 있었고, 상대 입장에선 다음엔 어떤 기술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니 심리전에 말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실바는 민첩성도 뛰어나 상대의 펀치를 영화 매트릭스 마냥 다 흘려내는 영화보다 영화 같은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티토 오티즈와 복싱 경기를 앞두고 있던 앤더슨 실바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오티즈가 영춘권과 이소룡 스타일을 싸구려 마술이라 비하하자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건 영춘권과 이소룡이라고 답변한 것이죠. 사실 산타를 제외한 중국 무술은 종합에서 쓰임새가 적은 편이며 특히 영춘권 베이스 파이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럼에도 투신 앤더슨 실바가 동양 무술을 따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오늘은 자유로운 몸짓 속에 새로운 싸움법을 제시했던 앤더슨 실바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도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룡을 동경해서 파이터가 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알렉스 카세레스, 데니스 강, 글로버 테세이라가 있으며 앤더슨 실바 역시 이소룡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소룡의 모든 것을 존경한다는 실바는 똑같은 기술을 배우더라도 이소룡의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소룡을 두고 무술의 위대함을 의인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물처럼 되라는 철학을 기본으로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모토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바가 무술을 좋아하는 배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 탓에 친척 어른들에게 맡겨졌던 실바는 주짓수를 배우고 싶었지만 회비가 없어서 도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짓수를 배운 친구들과 스파링을 하며 몸으로 익히던 실바는 12살 무렵 드디어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는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한국인 관장의 도움으로 체육관 청소를 대체하게 되었고, 기술뿐만 아니라 예절 교육까지 받게 되면서 존중과 겸손 같은 동양적인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실바는 UFC 선수가 된 뒤에도 인사나 큰절로 상대에게 존중을 표했죠. 2016 리우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 브라질 태권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그의 태권도 사랑은 꾸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태권도로 물꼬를 튼 실바는 카포에라, 무에타이, 영춘권 등 다양한 무술을 통해 MMA의 구색을 갖춥니다. 그는 정형화된 틀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이소룡처럼 창의적인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런 실바의 철학이 드러난 것이 토니 프리클런드와의 경기인데요.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의 혼을 빼놓던 실바는 변칙적인 팔꿈치로 한방 KO를 거둡니다. 물론 무에타이에 존재하는 기술이지만 찰나의 승패가 결정되는 살벌한 무대에서 쉬운 길이 있음에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한 실바. 평소 훈련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동작이었고, 이 장면 하나로도 남다른 스케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UFC에 입성한 실바는 타격의 근간을 뒤흔드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리벤의 전진에 백스텝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한 템포 빠르게 카운터를 날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경악스러운 이유는 돌진을 백스텝으로 타개할 경우 밸런스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운터를 내더라도 힘을 실을 수가 없는데요. 전진 타이밍을 꿰고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중심이 뜨기 때문에 카운터를 내더라도 상대 주먹이 먼저 닿게 됩니다. 그러나 실바는 불안한 중심의 위험성을 감각과 타이밍으로 커버했습니다. 그는 주먹이 출발하는 찰나의 카운터를 장렬했고, 빠지는 과정에서 중심이 높아지자 순간 가로 스탠스를 잡음으로써 파괴력을 더했습니다. 이는 앞뒤 보폭은 일정해야 한다는 복싱의 기본을 뒤엎는 장면이자 실바의 천재성이 발휘된 순간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한 선수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실바는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선사합니다. 8연승을 달리던 리치 프랭클린을 오직 빰 클린치 니킥만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솔직히 UFC 챔피언이 무에타이 클린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전체적인 타격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시대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실바는 투신이라는 칭호처럼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평범한 동작일지라도 당시에는 신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들급 챔피언을 차지하고 체급을 정리한 실바는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포레스트 그리핀, 즉 이벤트성 월장이 아니라 한 체급 위의 최강자와 맞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실바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리핀은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주먹을 눈앞에서 흘려내며 카운터를 꽂아넣던 실바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노가드에 이어 더킹 풀 카운터를 장렬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과시하던 실바는 리벤전과 마찬가지로 타이밍의 예술을 보여줍니다. 거리를 깨기 위해 워킹 스텝으로 돌진했으나 주먹과 주먹 사이에 카운터를 박아넣은 것이죠. 심지어 한 스텝 빠지면서 중심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허리를 틀지 못해 힘을 싣기 어려운 자세였지만 미는 힘을 완벽한 타이밍에 돌려줌으로써 툭 치는 주먹만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같은 동작을 수십만 번 반복해서 기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으로 자세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타이밍만 맞아떨어진다면 상상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특정한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물처럼 변화라는 이소룡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한 실바. 그런 싸움의 신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존재했으니 실바가 가장 강한 순간은 상대가 밀고 들어왔을 때로 만약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카운터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바에게 먼저 들어가서 깨부수는 능력도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는 옵션도 없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을 날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데이미안 마이아와의 경기에서 수위 높은 도발을 시전했으나 이에 넘어가지 않아 대치 구도가 형성됐고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영역만 고집하는 바람에 경기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당시 소극적인 플레이를 두고 일부러 KO를 시키지 않는다며 태업 논란까지 발생했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O를 위해서는 상대가 먼저 들어와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옵션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약점을 노출한 실바는 비토 벨포트와의 경기에서 비슷한 흐름을 마주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든 돌진으로 깨부수던 벨포트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공격성을 억제하면서 두 선수 모두 상대의 공격만 기다리는 지루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에 실바가 먼저 페이크를 던져보지만 미끼를 물지 않는 벨포트. 3분이 넘도록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등을 보이고 나서야 선제 공격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관중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던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방이 터지는데요. 실바를 무술의 길로 인도했던 태권도 발차기가 장렬하면서 UFC 최초로 앞차기 KO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태권도 기술로 역대급 명장면을 연출해낸 실바는 이후 오카미 유신과 차일 소넨을 꺾어내며 타이틀 10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당시 UFC는 앤더슨 실바의 독무대와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기묘하고도 환상적인 움직임은 동양무술의 신비함을 담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오랜만에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간 실바는 선제 공격을 걸어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스스로 펜스로 등진 채로 공격을 유도하는 실바는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잡아먹듯 여유롭게 카운터를 장렬, 중심이 무너진 순간을 니킥으로 캐치하면서 한 체급 위의 강자를 미스매치 수준으로 격파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낙무아이로 때로는 무술가로 변신하며 무려 17연승을 달성한 실바. 그는 이 경기를 끝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만 체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됐을 뿐 특유의 창의적인 움직임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특히 그는 마이클 비스핀과의 경기에서 목인장 훈련의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란한 모션으로 카운터를 준비하는 실바. 이를 비집고 들어가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냅니다. 양팔을 뻗은 채로 캐치하는 영춘권 스타일의 움직임, 복싱의 패링이나 스토핑과는 사뭇 다른 색채가 드러납니다. 즉, 천에서 궤적을 바꾸거나 출발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손과 손이 맞닿은 상태에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춘권의 치사오처럼 상대의 주먹을 자신의 몸 안으로 가둔 다음 모션을 던져서 카운터 반응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한 방으로 결정되는 살오는 판 같은 격투기 무대에서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짤짤이 최강자인 비스핑을 상대로 수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실바. 기묘한 움직임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고 허벅지를 쳐서 신경을 교란한 다음 얼굴로 찔러 넣는 환상적인 기술도 보여줍니다. 목인장을 수련하듯 주먹을 손으로 얽매이는 실바. 마치 홍콩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에 비스핑 역시 최대치로 모션을 섞어보지만 귀신같이 타이밍을 캐치합니다. 그렇게 영춘권 스타일로 풀어가던 실바는 전성기 시절의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불혹의 나이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펜스를 등진 채로 공격을 간파하는 동체 시력과 격투기 역사상 그 어떤 선수도 흉내내지 못했던 움직임, 오직 실바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관점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접전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UFC 역사상 영춘권 기술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유라이어 홀과의 경기를 끝으로 UFC를 떠나게 된 실바는 46살의 나이에 프로복싱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WBC 미들급 챔피언 출신의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 주니어. 107승 6패 2무의 전적을 기록했고 링 매거진 선정 역대 P4P 랭킹 1위에 등극한 복싱 전설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의 친아들입니다. 솔직히 아버지만큼의 실력을 보유한 선수는 아니긴 해도 실바보다 무려 11살이 어린 현역 복서이고 세계 챔피언 출신인 만큼 아무리 실바가 타격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40대 중반의 복싱 데뷔전 상대라기엔 너무 강해 보였죠.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시합에서 실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데요. 코너에 몰리면 위험하다는 복싱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코너로 들어간 실바는 마치 스테판 보너를 제압했듯이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발동작을 페이크로 사용하는 독특한 셋업으로 타이밍을 교란한 실바는 머리와 머리가 붙는 근접전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는 듯이 오직 실바만이 할 수 있는 우아한 복싱을 구사합니다. 그렇게 8라운드를 소화한 실바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판정 승리에 성공하는데요. 마스비달이나 조제 알도조차 복싱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추구했지만 여기서도 자신의 리듬으로 풀어낸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 이소룡과 영춘권을 무시한 티토 오티지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바디워크에서 이어지는 더킹 라이트훅 한 방으로 1라운드 만에 끝내버린 실바. 사실 오티지의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어그로였죠. 과거 오티지 역시 이소룡에게 존경심을 표했지만 쓰러진 상대를 뒤로하고 쿨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평소 신사적인 태도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실바에게 있어 이소룡은 파이터로서의 근간을 만들어준 존재였고 실바의 스타일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절권도의 철학과 닮아 있었는데요. 만약 앤더슨 실바가 이소룡의 존재를 몰랐다면 혹은 동양무술이 아닌 레슬링이나 복싱으로 격투기를 시작했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무술 베이스의 파이터들이 나타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